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실전 모의고사 46탄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실기시험 4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36번)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사 도중에 맛이 어떤지 물어본다.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 2.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준다.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줘야죠. 마비된 쪽. 질문에서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마비된 쪽은 왼쪽입니다. 오른쪽 아니죠. 왼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준다. 3. 왼쪽 입에 빨대를 고정시켜 국물을 제공한다.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에서 넣어준다.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죠. 빨대를 사용해야 할 경우 손가락 사이에 빨대를 고정한 후 대상자 입에 물린다. 국물은 빨아 마실 수 있는 용기에 옮기거나 구부러지는 굵은 빨대를 이용하여 스스로 마시게 한다. 4.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반 정도 삼키면 아니고요. 음식물을 다 삼킨 것을 확인한 후에 음식물을 다시 넣어준다. 5.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오른쪽이 건강한 쪽입니까?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 건강한 쪽 맞습니다. 오른쪽. 정답은 5번. 36번의 정답은 5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37번) 경관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경관영양이란 입으로 음식물이나 약물을 공급할 수 없을 때 콧구멍으로 가느다란 고무관을 넣어 묽은 음식을 소화기관으로 바로 흘러보내 영양을 공급하는 일을 말합니다. 1.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 맞습니다. 코 속에 분비물이 축적되기 쉬우므로 비위관 주변을 청결히 하고 윤활제를 바른다. 2. 비위관이 빠지면 천천히 밀어 넣는다. 아니죠? 비위관이 빠졌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비위관을 밀어 넣거나 빼면 안 된다. 3.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높여준다. 아닙니다. 구토를 하면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린다. 4. 영양액은 실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아니죠? 처방에 따라 영양액을 준비한다. 너무 차갑거나 뜨겁지 않도록 한다. 5.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낮춘다. 낮춘다 아닙니다. 청색증이란 입술, 손끝, 귀, 점막 등의 부위에 산소 공급이 감소하여 파랗게 보이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린다. 37번의 정답은 1번.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
38번. 양쪽 귀에 통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투여한다. 아닙니다.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하여 투여한다.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하여 귀약 투여에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준다. 2. 약을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투여한다.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투여하면 너무 차갑겠죠? 귀약이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 뇌를 자극하여 오심, 구토,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근 뒤 투여한다. 3. 귀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투여한다. 후하방 아니고요. 후상방입니다.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 후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4. 귀약 투여 후 솜을 이관 내에 꼭 끼워 눌러준다. 꼭 끼워 눌러준다 아니고요. 작은 솜을 15 내지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 제거한다. 5.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맞습니다.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있도록 한다. 38번 정답은 5번.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39번)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 계량컵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컵을 이용한다. 종이컵 아니죠? 무침 주사기, 무침 주사기. 약 용량이 적을 때에는 바늘을 제거한 무침 주사기를 이용하여 정확한 양을 복용하게 한다. 2.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맞습니다. 3.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아래로 아니죠? 위를 향하게 놓는다. 약병 뚜껑은 뚜껑이 안쪽이 위를 향하게 놓는다. 4. 계량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아닙니다. 계량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는다. 5. 색이 변한 물약은 따르기 전에 흔들어서 사용한다. 안됩니다. 버린다. 색이 변한 물약은 버린다. 39번의 정답은 2번.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40번)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멸균솜으로 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반대로 됐죠?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2. 위 눈꺼풀에 멸균솜을 대어준다. 위 눈꺼풀 아닙니다. 아랫 눈꺼풀, 아랫 눈꺼풀, 밑부분, 밑부분. 안약 투여 시 아랫 눈꺼풀, 하안검 밑부분에 멸균솜이나 거즈를 댄다. 3. 대상자에게 아래를 보게 한다. 아래 아니고요. 대상자에게 천장을 보게 한다. 4. 안약을 각막에 점적한다. 각막 아닙니다. 안약을 결막에 점적한다. 각막은 검은 자를 덮고 있는 부위를 말합니다. 결막은 흰 자를 덮고 있는 부위를 말하고요. 각막에 직접 점안하는 것보다 결막에 점안하면 점적기가 눈에 닿아서 오염되거나 눈을 다치게 할 위험이 줄어들어 각막이 보호된다. 5. 안약을 점적한 후 비루관을 눌러준다. 맞습니다. 점적이 끝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아준다. 40번의 정답은
5번. 안약을 점적한 후 비루관을 눌러준다. 41번. 정맥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주사 부위가 붉게 되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조절기를 잠근 후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 진통제를 준다. 아닙니다. 2. 주사 바늘을 교체한다. 아니죠? 3.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질문에서 붓고 아프다고 할 때죠. 붓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조절기를 잠근 후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맞습니다. 4. 주사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아니고요. 5. 주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눌러준다. 아닙니다. 41번의 정답은 3번.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42번.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 화장실 문 밖에 응급배를 설치한다. 문 밖에 아니고요. 화장실 안에 응급배를 설치한다. 2. 화장실 안에 미끄럼 방지 신발을 놓아둔다. 맞습니다. 3.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위치를 표시한다. 아니죠?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을 치워 넘어지지 않게 한다. 4. 화장실 입구에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아닙니다. 출입문이 문턱을 없애고 넘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문은 깨지지 않는 재질로 한다. 5. 화장실 조명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희미하게 한다. 아닙니다. 화장실은 밝고 바닥에 물기가 없게 하여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한다. 42번의 정답은 2번. 화장실 안에 미끄럼 방지 신발을 놓아둔다. 43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변 중인 대상자가 배설을 어려워할 때 돕는 방법은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아닙니다.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주어 배설시 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한다. 2.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한다. 차가운 물 아니죠?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으면 괄약근과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변이를 느낄 수 있다. 3. 배변할 때까지 앉혀놓는다. 아닙니다. 배설이 어려울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변이를 자극한다. 4. 이동변기를 치우고 기저귀를 채워준다. 아니죠? 대상자가 스스로 배설할 수 있도록 한다. 배변, 배뇨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5. 항문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준다. 맞습니다. 배설이 어려울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변이를 자극한다. 43번의 정답은 5번. 항문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준다.
44번.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맞습니다. 둔부 주변부터 꼬리뼈 부분까지 피부의 발적, 상처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한다. 2.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 아니고요. 소변에서 냄새가 심하면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3.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안쪽 면 아닙니다. 바깥면. 배설물이 보이지 않도록 기저귀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 허리를 들 수 있으면 대상자의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힌다. 아니죠? 허리를 들 수 있으면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게 하여 기저귀를 교환한다. 5.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를 벗긴다. 아니죠? 허리를 들 수 없으면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한다. 44번의 정답은 1번.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45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맞습니다. 2. 잇몸을 강하게 문지르며 닦는다. 아니죠? 칫솔을 치아에 대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3분간 세심하게 닦는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을 한다. 뒤로 젖히고 아니고요. 앞으로 숙인 자세로 칫솔질을 한다. 4. 앞니는 칫솔모와 90도가 되게 하여 닦는다. 90도 아니죠? 45도. 5.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짜 올리고 닦는다. 아닙니다.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치약을 눌러 짜서 닦는다. 45번의 정답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46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유치도뇨관은 흔히 소변줄이라고 합니다. 1.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하게 한다. 아니죠?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어도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으며 보행도 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2. 하루에 한 번 방광을 세척한다.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유치도뇨관이 교환 또는 삽입, 방광 세척 등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3. 소변주머니는 바닥에 닿게 고정시킨다. 소변주머니가 바닥에 닿으면 감염이 우려가 있으므로 바닥에 닿지 않게 주의한다. 4. 소변이 새면 유치도뇨관을 즉시 제거한다. 아닙니다. 소변이 새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 소변량이 적어진 경우,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5.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맞습니다. 46번의 정답은 5번.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47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군다. 맞습니다.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머리를 충분히 헹군다. 2. 손톱을 이용하여 두피를 마사지한다. 손톱 아니고요. 손가락 끝, 손가락 끝. 머리와 두피를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 후 헹군다. 3.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아닙니다.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모발과 두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4. 대상자의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한다. 어깨 아니죠? 머리가.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한다. 5. 머리를 감긴 후 남은 물기는 자연건조되게 한다. 자연건조 아닙니다. 머리를 감긴 후 남아있는 물기를 마른 수건으로 제거한 후 헤어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린다. 47번의 정답은 1번.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군다. 48번. 목욕을 준비하던 중 대상자의 혈압이 높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 혈압이 높을 때는 기본적으로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대상자와 가족에게 설명한다. 1. 반신욕을 하게 한다. 아닙니다. 2. 1시간 이상 천천히 목욕시킨다. 아니죠? 3. 이동욕조를 사용하여 목욕시킨다. 아니고요. 4. 혈압약을 복용하게 한 후에 목욕시킨다. 아닙니다. 5.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목욕을 미룬다. 맞습니다. 48번의 정답은 5번.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목욕을 미룬다. 49번. 그림과 같이 침대 한쪽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가운데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 두 번째,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로 포갠다. 세 번째,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시킨다. 상반신은 한 손은 대상자의 목에서 겨드랑이를 향해 넣어서 겨드랑이를 향해 넣어서 받치며 다른 한 손은 허리 아래에 넣어서 상반신을 이동시킨다. 허리 아래. 다음은 하반신입니다.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아래에 손을 깊숙이 넣고 이동시킨다. 1. 상반신은 건강한 팔을 잡고 옮긴다. 아니죠? 2. 상반신은 머리와 목 아래를 지지하여 옮긴다. 머리와 목 아래 아닙니다. 상반신은 대상자의 목에서 겨드랑이를 향해 넣어서 받치며 다른 한 손은 허리 아래에 넣어서 상반신을 이동시킨다. 3. 하반신은 다리를 잡고 옮긴다. 다리 아니죠? 4. 하반신은 엉덩이 부위 옷을 잡고 옮긴다. 아닙니다. 5.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 허리와 엉덩이 아래. 맞습니다. 49번의 정답은 5번.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 50번. 여자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닦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볍게 짠 물수건으로 여성이 회원부를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낸다. 회원부는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되어 있어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을 경우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앞쪽, 뒤쪽으로 닦아낸다. 1. 질, 요도, 항문 아니죠? 2. 요도, 항문, 질 아니고요. 3. 요도, 질, 항문. 요도, 질, 항문 맞습니다. 나머지는 틀렸고요. 50번의 정답은 3번 요도, 질, 항문. (51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통, 팔, 다리 순서로 닦는다. 아닙니다. 대상자를 목욕 의자에 앉히고 발끝에 물을 묻혀 발끝 미리 온도를 느껴보게 한 후 다리, 팔, 몸통이 순서로 물로 헹구고 회음부를 닦아낸다. 회음부. 몸통, 팔, 다리 아니죠? 다리, 팔, 몸통. 2. 욕조물에 30분 정도 담근 후 씻긴다. 30분 아닙니다.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한다. 3. 오른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고 건강한 쪽 다리, 마비된 쪽 다리 순으로 옮겨놓게 한다. 건강한 쪽 다리는 질문에서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건강한 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 맞습니다. 정답이죠? 4. 오른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로 이동시킨다. 오른쪽 아닙니다.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로 이동시킨다.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마비된 쪽 겨드랑이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로 이동시킨다. 5. 목욕 후 귀 속 깊숙이 있는 물기를 면봉으로 닦아낸다. 귀 속 깊숙이 아니죠? 귀 입구에 목욕 후 귀 입구에 있는 물기를 면봉으로 닦아낸다. 51번의 정답은 3번 오른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52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옷을 입고 벗는 순서는 건벗 마입만 아시면 됩니다. 건벗 마입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옷을 입히는 순서를 묻고 있죠. 마입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마비된 쪽 중간에 머리 들어가고요. 머리 건강한 쪽 순서로 입힌다. 첫 번째 마비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두 번째 옷이 머리 쪽을 벌려 머리를 넣는다. 세 번째 건강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정답은 1번 가다나. (53번)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첫 번째 휠체어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건강한 쪽은 왼쪽이죠. 침대 왼쪽에 30도에서 45도 각도가 되게 놓는다. 두 번째, 다. 대상자의 건강한 손인 왼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세 번째, 가. 대상자를 휠체어에 옮겨 깊숙이 앉힌다. 네 번째, 나. 휠체어 발 받침대를 펴서 발을 올려준다. 53번의 정답은 5번. 라다 가나. (54번) 넘어져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자세로 옳은 것은 1. 발을 모으고 서서 균형을 잡는다. 모으고 아니고요.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균형을 잡는다. 2. 순간적인 빠른 동작으로 일으킨다. 아니죠?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한다. 3. 허리를 굽혀 척추의 안정성을 높인다. 허리를 굽혀 아니고요. 다리나 몸통이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4.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일으킨다. 한쪽 다리 아니죠? 양다리에 체중을 지지한 후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하여 골반을 안정시킨다. 5.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다. 맞습니다. 안정성과 균형을 위하여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 지지면을 넓힌다. 54번의 정답은 5번.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다. 55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그림과 같이 계단을 올라가고자 할 때 이동 순서로 옳은 것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를 때는 지, 건, 마 순서로 올라갑니다. 지, 지팡이는 항상 앞에 오고요. 지팡이. 건, 건강한 다리죠. 질문에서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건강한 다리는 반대쪽인 왼쪽 다리입니다. 왼쪽 다리. 마, 마비된 다리는 오른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순서로 계단을 올라간다. 정답은 5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56번.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다.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바로 옆에 놓는다. 두 번째, 가.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린다. 세 번째, 라. 대상자의 밑으로 척추 고정판을 밀어넣는다. 네 번째, 나. 척추 고정판 중앙에 대상자를 놓고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 순으로 고정한다. 56번의 정답은 3번. 다가라나. 57번. 대상자의 흡인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흡인이란 기도의 분비물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연화를 못하여 생기는 코와 입이 가래나 분비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고무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세척한다. 맞습니다. 2. 흡인병은 1일 3회 이상 멸균 소독한다.
아니죠?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3. 고무 제품은 알코올솜으로 닦아 말린다. 알코올솜 아니죠?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린다. 4. 흡인병의 분비물은 따로 모았다가 버린다. 아니죠? 흡인병의 분비물은 1일 1회 이상 바로 버린다. 5. 카테터는 소독액으로 10분간 끓여 소독한다. 소독액 아니고요. 10분간 아닙니다.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을 넣고 15분 이상 끓여서 소독한다. 57번의 정답은 1번. 고무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세척한다. 58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안전핀을 뽑는다. 안전핀을 뽑는다. 두 번째,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한다. 세 번째, 손잡이를 움켜쥔다. 네 번째, 분말을 고루 쏜다. 58번의 정답은 4번. 날아가다. 59번.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저염조리 음식은 저염이란 소금이 함유량이 적은 것을 말합니다. 혈압을 조절하기 위하여 소금 섭취를 제한한다. 1. 간장에 재운 깻잎 장아찌, 젓갈류, 장아찌, 소금에 절인 생선, 햄, 소시지 등을 되도록 적게 섭취한다. 2. 묵은지를 넣은 부대찌개, 묵은지 역시 좋지 않죠? 3.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 저염 조리 음식 맞습니다. 4. 우렁이를 넣고 끓인 강된장, 저염 아니죠? 5. 고추장으로 버무린 오이지 무침, 역시 좋지 않습니다. 59번의 정답은 3번.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 60번. 대상자의 침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푹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한다. 너무 푹신하면 자세가 나빠지고 피로해지기 쉽다. 따라서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며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 적합하다. 2.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햇볕 아니죠? 양모나 오리털 등의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3.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소재가 두껍고 풀을 먹이거나 재봉선이 있는 것은 욕창의 원인이 되므로 피한다. 4. 습기를 흡수하는 베개 속을 사용한다. 흡수하는 아니고요.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하며 촉감이 좋은 재질을 사용한다. 5. 침대 커버는 한 달에 한 번 세탁한다. 한 달에 한 번 아니죠? 더러워진 시트는 수시로 교환하고 3에서 5일에 한 번은 세탁하여 햇볕에 말린다. 60번의 정답은 3번.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
61번. 재가침해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문 안쪽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아닙니다. 방 안에서는 잠그지 못하는 문으로 설치한다. 2. 난간 주변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좋은 방법이지요? 치매 대상자는 시력이 약화되어 있고 비슷한 색깔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난간, 출입구 및 난로 주변에는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좋다. 3. 채광을 고려하여 방은 1층보다 2층에 배치한다. 아닙니다. 안전성을 고려하여 방은 2층보다 1층에 배치한다. 4. 모기약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화장대 위에 둔다. 안되죠? 다래미, 칼, 헤어드라이어, 재봉틀, 난로, 약, 살충제, 페인트, 세제, 단축, 성냥, 라이터 등 위험한 물건은 치매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한다. 5.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열 전도율이 높은 것으로 감싼다. 아닙니다. 화상 예방을 위하여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준다. 절연체. 61번의 정답은 2번. 난간 주변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62번) 대상자가 복용하던 처방된 약이 떨어져 요양보호사가 대신 구매할 때 옳은 방법은 일상 업무 대행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상 업무 대행. 일상 업무 대행이란 물품 구매, 약 타기, 은행, 관공서 가기 등을 대신해 주는 것을 말하죠. 1. 약국에 전화를 걸어 가져오게 한다. 아닙니다. 요양보호사가 약을 대신 구매해 준다. 2. 약을 구매하는 일은 가족이 하게 한다. 아닙니다. 요양보호사가 해당 업무를 대행한다. 3. 대행할 다른 업무까지 모았다가 처리한다. 아니죠? 대상자의 업무 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수시로 확인시켜 신뢰감을 형성한다. 4. 약을 구매하기 전에 처방전과 비용을 준비한다. 맞습니다. 5. 사적인 일을 먼저 보고 남은 시간에 구매한다. 아닙니다.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는다. 62번의 정답은 4번. 약을 구매하기 전에 처방전과 비용을 준비한다. (63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해서 서랍 안의 물건을 꺼내어 헝크로 놓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1번.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죠? 2.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물어본다. 아닙니다. 3. 반복 행동을 그만두도록 손으로 제지한다. 아니고요. 4. 청소하기 어려우니 그만하라고 설득한다. 아니죠? 5.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맞습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죠?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등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한다. 63번의 정답은 5번.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64번)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난청이란 청각 기능이 저하로 잘 듣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무표정한 얼굴로 말한다. 아니죠?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2.
대상자의 옆에 앉아서 말한다. 옆에 아니고요.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3. 대상자에게 커다란 소리로 말한다. 커다란 소리 아니죠? 입 모양으로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4. 이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말한다. 맞습니다.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5. 보청기 입력은 낮게, 출력은 크게 조절한다. 반대로 됐죠? 보청기를 착용할 때는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한다. 64번의 정답은 4번. 이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말한다. (65번) 대상자와 의사소통 시 효과적인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듣기 전에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한다. 경청을 방해하는 방법이죠. 상대방이 말을 수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2.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설득한다. 아닙니다. 특정 상대를 지칭하거나 설득하지 않는다. 3. 듣는 중간에 계속해서 조언한다. 충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하지 않는다. 4. 요양보호사의 경험을 근거로 대답한다.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요양보호사의 경험에 맞추지 않는다. 5. 대상자의 말과 표정이 일치하였는지 확인한다. 좋은 방법이죠? 시선을 맞추며 귀로만 듣지 말고 오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듣는다. 65번의 정답은 5번. 대상자의 말과 표정이 일치하였는지 확인한다. (66번) 야간에 집안에서 목적 없이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취침 전에 운동량을 늘려준다. 취침 전에 아니죠?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여 야간 배회 증상을 줄인다. 2. 현관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킨다. 아닙니다.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을 잠근다. 3. 침대 옆에 걸어둔 옷가지를 치운다. 맞습니다. 침대 옆에 매달려 있거나 부주의하게 내던져진 옷가지는 착각과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 4. 배회 동선을 차단하여 낙상 위험을 줄인다. 아니죠?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5. 거실을 어둡게 하여 방에서 나오는 것을 방지한다. 아닙니다.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 66번의 정답은 3번. 침대 옆에 걸어둔 옷가지를 치운다. (67번) 치매 대상자가 저 할멈이 내 손수건을 훔쳐갔어 라며 자주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다른 사람이 자신이 물건을 훔쳐갔다는 도둑망상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1. 잃어버린 장소가 어디인지 묻는다. 적절하지 않죠? 치매 대상자가 물건을 두는 장소를 파악해 놓는다. 2. 다른 사람이 손수건을 빌려서 준다. 아닙니다. 3. 같은 손수건을 사두었다가 대체한다. 좋은 방법이죠?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때 대상자가 물건을 찾도록 도와준다. 4.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모르는 척한다. 아니죠?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5. 손수건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67번의 정답은 3번. 같은 손수건을 사두었다가
대체한다. (68번) 치매 대상자가 프로그램실에서 자주 옷을 벗는 행동을 할 때 돕는 방법은 1.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게 한다. 좋은 방법이죠? 옷이 너무 꼭 끼어 불편한 경우에도 옷을 벗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게 한다. 2. 시설장에게 알리겠다고 말한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3. 옷을 입으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아니죠? 노출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한다. 4. 스스로 옷을 입을 때까지 기다린다. 아닙니다.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준다. 5.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퇴소를 권한다. 아니죠? 심한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알리고 상의한다. 68번의 정답은 1번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게 한다. (69번)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자극훈련은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자극훈련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뇌건강 일기쓰기, 일기쓰기. 두 번째, 빈칸 채우기, 빈칸 채우기. 세 번째, 물건값 계산하기, 물건값 계산하기, 계산하기. 마지막 4번째, 특정 글자 고르기, 특정 글자 고르기. 4가지가 있습니다. 1. 탬버린 흔들기. 탬버린 흔들기는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의 인지자극 훈련입니다. 2. 동물 그림 찾기 아니고요. 3. 숫자 따라쓰기 아닙니다. 4. 뇌건강 일기쓰기, 뇌건강 일기쓰기 맞습니다. 정답이고요. 5번 직선 따라 그리기는 경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의 인지자극 훈련입니다. 69번의 정답은 4번 뇌건강 일기쓰기. (70번) 치매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표현법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행동, 영향, 느낌, 바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1. 지금은 목욕하기 싫으시군요. 나 전달법 아니죠? 2. 그럼 언제 목욕을 하면 좋을까요? 역시 나 전달법 아닙니다. 3. 목욕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질 거예요. 목욕 후의 느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전달법 아니고요. 4. 목욕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의 행동이죠. 가려울까봐 그에 따른 영향입니다. 걱정돼요. 나의 느낌이지요. 그렇다면 생략된 나의 바람은 목욕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나의 바람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4번 정답이고요. 5.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판단하고 있죠? 나 전달법 아닙니다. 70번의 정답은 4번 목욕을 하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걱정돼요. (71번)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권장할 수 있는 여가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망 대상자에게 영화를 보게 한다. 선망은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뿐만 아니라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선망 대상자에게 영화를 보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그림 그리기는 자기개발 활동입니다. 자기개발 활동. 건강한 노인이 여가 활동은 동적인 사교 오락 활동이나 활동량이 비교적 많은 반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대상자들의 여가 활동은 정적인 자기개발 활동이나 소일 활동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그리게 한다. 맞습니다. 3. 관절염 대상자에게 배드민턴을 치게 한다. 배드민턴은 동적인 활동이죠. 따라서 아니고요. 4. 심근경색증 대상자에게 등산을 하게 한다. 등산도 동적인 활동입니다. 5. 치매 대상자에게 처음 가보는 길을 산책하게 한다. 아니죠?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길을 걸으면서 일정한 순서대로 풍경들을 말해주면 혼란을 막고 초조감을 줄일 수 있다. 71번의 정답은 2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72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치매 대상자, 아이고 아파, 배 아파 죽겠어, 요양보호사,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1.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치매 대상자가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왜 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보다는 네,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2. 배를 짚으며 여기가 아프세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죠? 대상자의 요구를 알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보다는 신체 부위를 짚어가며 여기가 아프세요? 와 같이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한다. 3. 많이 아프시군요. 장염인가 봐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하여 말하거나 수술 혹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 안 된다. 요양보호사의 부정확한 판단이 대상자 및 가족에게 혼란과 걱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어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적절하지 않죠? 5. 속이 쓰리세요? 더부룩하세요? 콕콕 쑤시나요? 치매 대상자에게 한 번에 여러 가지 말을 하면 혼란스러워한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질문하되 간단하고 명료한 단어를 사용하고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을 사용한다. 72번의 정답은 2번. 배를 짚으며 여기가 아프세요? (73번) 처음 입소한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편의시설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뒤쪽에서 설명한다. 뒤쪽 아니죠? 대상자 정면에서 설명한다. 2. 대상자가 아는 물건만 설명한다. 아닙니다. 이미지가 전달하기 어려운 형태나 사물 등은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3.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맞습니다. 4. 대상자를 만나면 어깨를 두드린 후 말을 건다. 어깨를 먼저 두드리면 깜짝 놀라겠죠?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요양보호사 아니죠? 대상자.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73번의 정답은 3번.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74번.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주의력 결핍 장애란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 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이다. 1.
크고 빠르게 말한다. 아니죠?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2. 수시로 환경적 자극을 준다. 아닙니다.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3. 추상적이고 새로운 주제에 대하여 말한다. 아니죠?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 4. 여기, 저기 등이 지시대명사를 사용한다. 아닙니다. 지시대명사보다는 의자, 손자, 욕실 등 명사를 이용하여 의사소통한다. 5. 주제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맞습니다. 74번의 정답은 5번. 주제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75번) 대상자가 남편에 대한 험담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못 들은 척하고 화제를 돌린다. 못 들은 척하면 안 되겠죠? 2. 험담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3. 남편이 잘못한 것이 맞는다며 맞장구를 친다. 대상자 이야기를 들어주되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 4.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5. 스스로 잘못한 일은 없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적절하지 않죠? 75번의 정답은 4번.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76번) 대상자에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 복용 방법은 1. 고지혈증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한다. 맞습니다. 2. 고혈압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자몽 주스는 고혈압,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고혈압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안 됩니다. 3. 철분제를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복용 시 흡수율이 증가되므로 추천된다. 4. 차강 보관된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한다. 맞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직사광선의 약품이 손상,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광 보관해야 한다. 5.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알약을 잘라 복용한다. 맞죠?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약만 자르거나 갈아 먹을 수 있다. 76번. 대상자에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 복용 방법은 2번. 고혈압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77번) 다음 중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1. 설사와 복통을 하는 대상자. 아니죠? 2. 운동 직후 혈압이 상승한 대상자. 아닙니다. 3. 손가락을 베어 출혈이 있는 대상자. 아니고요. 4. 발목 염좌로 통증을 호소하는 대상자. 아니죠? 5. 얼굴에 화상을 입어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 맞습니다. 얼굴이나 입술에 화상을 입었을 때는 손상된 조직이 부어서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이 오므로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77번의 정답은 5번. 얼굴에 화상을 입어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 (78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를 위한 자세는 기도 유지.
대상자가 반응을 하지 않고 의식이 없으면 구강 내의 혀를 지탱하는 근육이 이완되어 기도가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기도 유지가 필요하다. 1번 그림은 대상자의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기도 유지 자세가 아닙니다. 2번 그림, 구조자의 한 손을 대상자의 이마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대상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있습니다. 다른 한 손으로 턱 아랫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위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기도 유지 자세 맞습니다. 2번 정답이고요. 3번은 2번이 반대로 하고 있죠? 틀렸습니다. 4번 그림, 엎드린 대상자의 등을 누르고 있습니다. 틀렸고요. 5번 그림, 상반신을 일으키고 있죠? 틀렸습니다. 따라서 78번의 정답은 2번. 구조자의 한 손을 대상자의 이마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대상자의 머리를 뒤로 젖힌다. 다른 한 손으로 턱 아랫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위로 들어준다. 정답은 2번. (79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전원을 켠다. 전원 켜기. 두 번째, 패드를 붙인다. 패드 부착.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인다. 세 번째,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심장 리듬 분석. 네 번째, 모두 물러나고 제세동을 시행한다. 제세동. 다섯 번째,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한다. 가슴 압박. 79번의 정답은 4번.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가슴 압박.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그림을 그려보면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 오른쪽 빗장뼈 밑,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인다. 1번 그림 보시면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붙여야 되는데 틀렸죠?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여야 되는데 틀렸습니다. 둘 다 틀려서 틀렸고요. 2번 그림,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붙여져 있죠?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여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그림,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붙여져 있고요.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여야 되는데 틀렸습니다. 4번 그림, 오른쪽 패드, 오른쪽 빗장뼈 밑에 잘 붙여져 있고요. 왼쪽 패드,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여야 되는데 틀렸죠. 5번 그림, 오른쪽 패드, 오른쪽 빗장뼈 밑에 붙여야 되는데 틀렸고요. 왼쪽 패드,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여야 되는데 위치가 틀렸죠. 80번의 정답은 2번.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인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실기시험은 18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출분석 실전 모의고사 47탄 필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하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